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유근입니다. 오늘 12월 9일이죠. 날씨가 굉장히 겨울답지 않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어떠셨는지요? 많이 좀 어려우셨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도 시장이 또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한편,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은 뭐 여전히 일단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어떤 부분이 있었죠? 내부적인 조건, 그리고 외부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 고점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형성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죠. 금리 고점론이 형성돼야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위험자산들도 움직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채의 가격도 점차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도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특별히 비트코인 관련주도 많이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갔었어요. 비트코인이 6천만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알트코인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뭐 더불어서 뭐 금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제는 왜냐면은 이제는 금리 고점만 찍었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의 돈을 달러를 굴릴 때 그 달러 예금 금리가 많이 이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체제 역할로서 달러 대신에 할 수 있는 뭐 코인, 그다음에 주식, 뭐 채권 이런 쪽으로 좀 쏠리마가 있던 부분들이 이제 분화가 되고 있는 다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고점론에 우리가 또 하나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기. 시장이 내수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밖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미국은 경기가 아직까지 괜찮은 편에 속해 있어요. 실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었고 또 고용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자 수도 결과적으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미국이 원하는 거는 딱 금리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또 인하하면서 또 경기가 또 굉장히 또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 물가는 안정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와서 완전히 뭐 뚝딱 망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파월 의장도 그렇고요. 미국 정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바로 뭐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어, 경기를 죽여놓을 수는 없다. 경기를 침체시킬 수는 없다. 어떻게든 부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미국의 그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그 국채를 가지고 경기부양책의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자꾸 국채를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되니까 국채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사람들이 국채를 안 살 거잖아요. 그럼 국채 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채 금리를 올려줘야 그래, 사줄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야지만 지금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 대선을 어,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은 국채는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사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국채를 적절히 잘 발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막 죽여놓는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물가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물가를 적절히 잘 통제하면서 적절히 국채를 발행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년 대선에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바이든의 인기를 올려내는, 바이든의 표를 올려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가를 통제해서 적절히 통제하면서, 그리고 금리를 딱 이제 고점을 찍게 만들었고 국채를 점차 아, 발행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사줄 수 있게 주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는 또 선순환을 그리면서 좋은 호황기를 누리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 잘 이제 병행을,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잘 병행해서 결론적으로 뭐다? 내년에 바이든이 재선을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나와야 되는 단어는 딱 이거예요. 골디락스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골디락스는 뭐냐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뭐 그러니까 차갑지도 않아요. 그런 아까 정말 그 적정선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지도 않고 또 경기가 너무 그렇다고 해서 뭐 과열되지도 않은 그 적정선에서의 뜨뜻미지근한 상황을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하죠.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가할 때 이거를 골디락스라고 표현하는데요. 미국이 내년에 골디락스로 간다면 미국 경기는, 미국 주식시장은 우상향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골디락스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 증시도 우상향으로 간다는 것을 염두를 해 둬야 됩니다. 일단은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방법을 총동원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 미국 사람들이 정부를 뽑아주겠습니까? 내년에 바로 바이든이 이제 표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선거 뭐 수사를 뭐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지금 또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뭐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성장도 유지해야 되고, 주식시장도 유지해야 되고, 하여튼 유지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아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선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베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 지금 금리 고점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금리가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간다 했을 때 그때는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실제로 내려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물가가 적절히 통제가 되고, 그럼으로써 국제금리 안정화되고, 또 국채를 사줄 수 있게끔 발행을 해서 국채를 통한 이제 그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만약에 금리가 고점이 된 것까지는 오케이야. 금리에서 안 올리면, 안 올리고 경기가 호황이니까. 근데 만약에 경기가 호황인데 금리를 내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금리가 금리를 움직이는 건 결국 경기와의 관련성이거든요. 근데 경기가 만약에 좋다고 했는데 만약 금리가 인하를 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야? 물가 통제를 안 하겠다는 거죠. 초인플레이션 가겠다는 거거든요. 미국 국채 완전 똥값 되는 거죠. 미국 신용도 똥값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파멸로 가는 거고 자멸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미국의 경기가 정말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오케이. 근데 실제로 연준이 미국의 금리를 낮췄다.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거. 이거는 바로 뭐야? 골디락스 끝났다. 이제는 뭐야?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점은 아마 내년도 하반기가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산타 랠리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여전히 미국 장세는 좋은 장세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가야 되냐? 이거 뭐 루틴은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7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뭐 로봇 AI, 그다음에 어 양자 컴퓨터 관련, 양자 암호 관련주, 그다음에 보안 관련주, 또 제약 바이오 누차 얘기했죠. 제약 바이오 관련주 봐야 된다. 그다음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방산 관련주 이렇게, 그다음에 뭐 그 자동화 관련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지금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잘 봐야 되지만, 일단 바이오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방사능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내년에도 그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도 좀 잘 봐야 된다 생각하고, 로봇 AI는 여전히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12월에 관심 종목으로 그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서 굉장히 큰 또 수익을 또 내드렸던 종목이 있었죠. 어, 제가 사실은 뭐 그 저번 주에 여러분들 띄워놓으면서 어, 사실 다 종목을 다 공개를 제가 하죠. 하고 보시면 여기 이제 내년의 주소죠. 자율주행이다. 양자컴퓨터, 양자보안, 또 아이츠하이머. 그래서 이 저번 주에 그 목요일 날에 소룩스라는 종목을 제가 아이츠하이머 관련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을 이제 하고 있는 아리바이오라는 회사, 비상장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을 10% 취득을 하고, 그리고 소록스가 이 아리바이오를 어떻게 보면 합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일단 지금으로서 지금 치매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 세계 시장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작아요. 왜냐면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시도한 빅파마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뭐 리제네맵이라고 하는 어떤 바이오젠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그 치매 치료제가 좀 유일하게 지금 FDA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에서 이 치매 치료제 3상까지 갔다. 이건 엄청난 이슈죠. 이거는 어떤 이슈보다도 훨씬 강한 이슈예요. 이거는 진짜 뭐 속된 말로 과장해서 말하면 상한가 열방을 가도 되는 그런 이슈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매 치료제가 분명 내년에는 어,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될 수 있다 저는 봤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그 종목으로서 뭐 피플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큐도 있고, 하지만 적자가 매우 심하고 또 재무가 안 좋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실체가 있고 또 라이센스 아웃 할 수 있는, 기술 수출할 수 있는 종목 아리바이오가 있지만, 아리바이오가 지금 비상장이니 이 회사를 투자한 소록스를 잘 보자. 그리고 소록스가 이 아리바이오와 합병할 수 있게 되면 결론적으로 소록스가 치매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겠다. 그랬는데 목요일날 1대 14의 무상증자가 결정이 전격적으로 됐어요. 14주 무상증자는 국내 증시 사상 최초의 일이에요. 여태까지 노토스라는 기업이 1대 8 무상증자로 점상을 5번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소록스는 1대 14의 무상증자, 무려 1억 주 이상의 주식이 추가적으로 발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서록스가 또 급등을 해서 정말 다행히 기쁘기도 했었고, 근데 뭐 제 생각 다르게는 점상까지는 못해서 점상으로 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 생각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봐요. 좀 월요일날 밀리더라도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뛰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록스한 종목 만약에 어,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뭐 당장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매수해서 좀 끌고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 보지만, 사실 이제 곧 전고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추천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이제 18,000원에서부터 22,000원 뭐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고의 입장이지만 전고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추천해서 사라고 매수하는 게 옳겠느냐?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나 보호자들은
이 종목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5배, 10배 가든 여러분들은 보유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때 돈이 필요하면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오버스러운 얘기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 소록스에 대한 종목이 앞으로 내년에 특히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요. 내년에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권리락 일이 이제 12월 27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잘 정리하시면 되고 움직임이 안 나오고 계속 여기서 횡보하거나 좀 이렇게 버문다 그러시면 조금씩 매수해 보시면서 내년을 좀 기약하는 자세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역시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부각을 받을 수 있겠고 알츠하이머 관련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츠하이머 관련 테마들, 예를 들면 뭐 대화제약 이런 것들도 내년에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고, 마이큐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움직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테마주로서 이제 한번 크게 나올 수 있고요. 피플바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추천해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은 잘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뭐 이수 앱지스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엘고캠 바이오 또 참 징글징글하게 안 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위로 우상향하면 뻗고 있는데요. 에고캠 바이오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아 ST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동아 ST도 진짜 안 간다고 진짜 힘들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이제 10%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매수해도 됩니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매수해도 됩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요. 한미약품, 동아 ST.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ABL 바이오 이런 것들도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 좀 잘 봐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실적이 안 좋지만 그나마 단기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건 뭐 제넥신 같은 종목들도 한번 이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플라즈마 페럼이라고 하죠. 중국의 페럼이 유행이 되고 있어서 뭐 한국파마라든지 뭐 국제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위더스 제약. 위더스 제약은 이제 폐렴뿐만 아니라 탈모 관련해서 또 그런 기능성 뭐 치료제 이것도 이슈가 있어요. 이게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게 해야 되겠지만 폐렴 관련주들은 너무 길게 보지는 않고 테마성으로 보셔라. 광동제약도 이제 그걸로 엮였지만 얘는 조금 그래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저가권의 매수 플레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더 그 밖에도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간에 정말 그리고 금요일 날 강하게 움직였던 제약바이오 있었죠.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갔던 셀트리온이 드디어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 급등을 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6% 그래서 셀트리온도 잘 보자.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반도체도 잘 봐야 되지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금 잡아놓고 내년 초까지 수익을 내보자. 그렇게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유한양행도 다시 한번 매수 플레이로 저는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세포 관련주는 뭐 차바이오텍 이런 것들도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분명히 아, 강한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셀트리온, 한미약품, 동아이스티 같은 어떤 좀 우량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 그 제약바이오군이 좀 더 강하게 움직여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리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삼진제약 이것도 참 이제 어려운 종목이고 거래량이 없었는데 삼진제약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바이오톡스텍 이런 것들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음 원료 의약품 관련해서 뭐 경구제약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시세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꼭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그 인상 관련주죠. 방산 관련주 4사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종목, 작은 종목에서는 i3 시스템, 이제 적외선 센서를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요. 이 i3 시스템도 한번 이제 쌍바닥에서 그리면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SNT, SNT 다이내믹스 요것도 우상향 하고 있는데, 요것도 조정이 나왔을 때 한 15,000원대에서는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딱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로템, 풍산, 한국항공우주.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종목들이에요. 내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고, 이미 신고가로 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것도 여전히 좋은 모습. 그다음에 LIG 넥슨. 요거는 특히 이제 금요일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뭐, 10의 상한가를 갔어요. 네, 10의 상한가를 갔는데, 왜 상한가를 갔느냐? 미국의 그 개 로봇 업체를 인수를 했다는 이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쵸? 미국의 그 예,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제 그 용산의 그 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 쓰인 로봇계 제작하는 미국 로봇 업체 로보틱스 인수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어, 시외 상을 갔는데 어쨌든 간에 뭐 로봇주로도 이렇게 좀 뻗쳐가는 모습들. 근데 어제 LIG 넥슨은 어쨌든 간에 방산 관련주로서 분명히 이슈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정고점을 넘으면은 새로운 그 영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영역으로 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시가에 따라붙기보다는 종가에 차라리 따라붙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풍산, 탄약을 만드는 이제 풍산 요것도 서서히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현대로템 전차 관련주죠. 전차 관련주, 트램 관련주. 현대로템도 진짜 어렵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분할매수하는 관점 보자.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내년에는 우주 관련주들도 분명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위성 관련주라든지.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는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위성 관련주로는 뭐 AP 위성 이런 것들도 뭐 흑자가 전환됐지만 AP 위성이라든지 세트랙 아이 이런 것들도 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면 이때까지 얘기 안 했던 종목들을 좀 얘기를 좀 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정책 관련도 좀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수소 관련주도 분명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연료전지 관련주인 비나텍 이런 것들도 좀 움직여줄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 피얼스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좀 가서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수 있기 때문에 좀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았을까. 전기차가 조금 식어갈 때는 수소차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 관련주,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사우디에서 어쨌든 간에 협력을 우리나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JA 히터라든지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그 제약 저출산 관련주로 이제 아가방 컴퍼니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아가방 컴퍼니. 근데 아가방 컴퍼니도 굉장히 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또 급등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됐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내년에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서 이제 보안 관련주 잘 봐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관련주 대장주는 삼성 SDS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가비야, 그다음에 가비는 또 신고가를 갔네요 최근에. 그다음에 KINS 이런 어 클라우드 관련주 이런 것들도 조금 매수 플레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 뭐 드림 시큐리티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엑스게이트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좀 제약 바이오에 좀 초점을 맞춰 놨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방산 관련주, 그다음에 어 저출산 정책 관련주, 수소 관련주 이렇게 말씀을 좀 주로 좀 드렸던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증권형 토큰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각품들을 조각 그 미술 작품 이런 거를 NFT로 쪼개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형태의 토큰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서울 옥션이라든지 뭐 갤럭시아 뭐 트리 머니트리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나오면 좀 당장에 식을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오면 좀 매수한 전략, 아직까지 조정이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하나 투자 증권 이런 것들도 예, 이거는 그나마 좀 낫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체크를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자면 콘텐츠 관련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의 봄이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이제 K 콘텐츠가 좀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콘텐츠 배급사, 제작사, 그다음에 어떤 그 특수 영상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회사, 그다음에 좀 대형주들, 예를 들면 지금으로서는 하이브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디어유, 이거는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기도 한데, 디어유도 조금 얘는 3만 원 깨지면 좀 이제 위험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페넨터테인먼트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에서 움직여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봐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아센디오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센디오도 1,100원대 말씀드려서 1,600원까지 이제 50%가 올라왔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수익을 잘 실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센디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길게 좀 봐야 된다고 하면은 턴 어라운드 될 수 있겠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000원대에서는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 그 다음에 특수 영상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덱스터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턴어라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뭐 이등주로서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덱스터가 좀 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계속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로봇 AI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계속적으로 이 종목 이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겠다, 딱 그게 딱 그 연관이 돼요. 연관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뭐라고 하죠 그거를, 계속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이 종목이 움직이면 이 종목도 움직이겠다, 이 종목도 움직이겠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그 종목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섹터를 잘 기억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주 말씀드리게 할 테니까요. 이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면서 다음 주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거시적인 흐름, 미국 시장의 흐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되실 건 하지 말아야 될 건, 지금 막 움직인다고 해서 따라붙고 지금 이게 막 나의 모든 거에 걸려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년 1월에 움직이는 게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의 주도주는 자율주행, 로봇, AI 그쪽이 어떤 메인이다.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이쪽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